안녕하세요. 황상민의 심리상담소 황상민TV 시작하겠습니다. 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있는 이 방송은 사법시험 낭인 양산의 피해를 없애려고 로스쿨 제도를 도입한 거였는데, 대체 변협과 법무부가 변호사 수를 매년 부당하고 불합리하게 통제해서 로스쿨 제도를 망칩니다. 변호사협회와 법무부의 무지막지한 자기 기득권 유지 논리에 대해서 두서없이 장황하게 변호사협회는 대한민국 최고의 뻥쟁이 협회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시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 듣고 계십니다. 변호사협회는 기존의 변호사들이 혹시 경쟁을 하는 잠재적인 변호사들이 많이 생기면 먹고 살기 힘들다고, 현재 대한민국 변호사들이 1년에 수임하는 사건이 1인당 2건밖에 안 된대요. 그런데 양필구 씨는 본인이 생각을 했을 때 최소한 1인당 500건 이상을 하는 것이 정상인데, 500건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2건밖에 안 한다고 변협이 주장할 수 있느냐? 이것은 숫자 장난을 하는 거다, 잘못된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니 변호사가 거짓말하고 숫자 장난하고 온갖 정보 조작하는 거는 변호사의 본질적인 업무 수행 능력이 잘 드러나고 있다라는 거를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그게 문제가 되는지 제가 지금 이해가 안 돼가지고 지금 계속 열심히 듣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한테 방송 이 선언하는 시간도 지금 가지지 못하고 듣고 있는 중인데, 그런데 지금 로스쿨 제도의 도입 취지를 정면으로 반대하고 망치고 있는 것이 변협과 법무부입니다. 그렇죠. 그거는 대한민국에서 지나가는 개도 알고 있고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또 알리겠다고 이 두 분이 나오셨거든요. 본인 다시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저는 최근 4월 24일 날 제9회 변호사 시험에 합격을 하고 4일 뒤인 28일부터 변호사 수 통제하는 대한변협 해체하라 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박은선 변호사입니다. 그렇죠. 네. 대한변협의 존재 이유는 기존 변호사들의 이 기득권을 유지하고,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나쁜 짓은 새로운 변호사들의 유입의 숫자를 통제하는 악질적인 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으면 대한변협은 해체되어야 한다는 믿음을 지금 많은 분들한테 알리는데, 대한변호사협회 입장에서는 가스럽죠. 왜냐하면 지금 얘가 변호사가 돼야 되고, 본인 변호사협회에서 지금 회원증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제가 조금 귀찮아서 네. 합격증은 받았는데 그렇죠. 아직 사법시험 합격증은 받았는데, 변호사 합격증은 받았는데, 합격증이 있더라도 변호사협회 회원증을 안 받으면 이분 변호사라고 이야기하기가 힘들다는. 변호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본인이 비슷하니까 그냥 아니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더라도 본인이 변호사로서 활동을 하려면 변협에 등록된 회원이어야 돼요. 네, 죄송합니다. 아니 그럼 본인이 지금 지 먹고 사는 일인데 왜 아니, 내가 이걸 걱정을 해줘야 돼요? 여기 나오느라 바빠갖고 다음 주에 꼭 하겠습니다. 아니 그래서 지난주부터 내가 하라고 했는데, 이 황심소에서 이제 해가지고 이 방송이 나가면 본인 변협에서 본인 네. 회원을 안 받아줘요. 에이, 괜찮아요. 헉, 안 받아주셨어요? 안 받아줘요. 괜찮은데? 본인 학교에서 잘렸는데 그 다음에 뭐 먹고 살 거예요. 괜찮아요. 네. 네, 아무튼 그런데 이분은 괜찮대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훼손한 자는 변호사협회에서 회원을 안 받아주면요, 변호사 활동을 못해요. 그러면 이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일을 해야 돼요. 그 우리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그 이웃집 차에 그 휘발유통에다가 모래 뿌려가지고 그 재임용 탈락이 됐던 판사, 뭐
또 어떤 분 있잖아요. 각하 새끼 엿먹으라 해가지고 또 뭐 예, 서기호 판사님. 네, 네. 그분들은 국회의원은 된지 몰라도 변호사 자격증 받는데 근데 변협에서 저 안 받아주고 징계 주거나 뭐 이렇게 해도 네. 여기 저희 댓글 주시는 일단- 분들이 저 지켜주실 거예요. 일단은 아 그래요? 예. 본인은 왜 나오셨어요? 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저는 데리고 나왔습니다. 박 선생의 네. 그 뭐예요? 네. 내가 데리고 다니는 종자예요? 아, 제가 너무 존경하는 전문가님이셔서 전문가? 예, 부탁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거 한국인의 심리하고 또 네. 항심서를 많이 볼 때 전문가라는 단어를 쓰고 어떤 아, 사람을 쓰면 안 돼요? 호칭하면요. 그 사람은 리얼의 원단으로서 지극히 자기가 뭘 하는지를 모르는 사람을 그래요? 지칭할 때 전문가라는 단어를 쓴다라는 것을 아시면 그 전문가라는 말을 그렇게 막 갖다 죄송합니다. 붙이지 않을 거예요. 공부가 부족해서. 네. 예, 일단 자기 소개를 무슨 하자면 전문가예요? 저는 이제 그 법무부라든지 네. 변협에서 발표하는 이 통계 자료나 아니면은 그들의 주장이 무엇이 틀렸는지를 이제 몇 년째 추적해 오고 있는 사람이고요. 예, 관련 전문가 코스프레를 잘하는 분이라고 지금 넣는데 그러니까 심층 분석, 멋지다. 변호사 업계는 과연 불황인가? 예, 굶어 죽어도 사자는 사자. 저건 무슨 뜻이에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주로 주장하는 그러니까 한 달에 변호사가 수임하는 사건 건수가 1.2건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이 주장이 왜 틀렸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기고를 했던 거고요. 이 내용을 설명하려면 대한변협이 그걸 어떻게 추산을 했는지를 먼저 알아야겠죠. 그래서 제가 그걸 설명을 하자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법원에 접수되는 사건의 건수는 총 1,800만 건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뭐 민사 사건, 형사 사건, 가사 사건, 행정 사건, 비송 사건이 전부 포함이 되거든요. 근데 대한변협이 여기서 이제 1,800만 건이라고 하면 사건이 너무 많으니까 이 수치를 어떻게 축소하느냐면 대한변협에서 말하는 사건은 민사 본안 사건만 포함이 되는 겁니다. 민사 본안 사건은 몇 건이냐? 1년에 100만 건이에요. 벌써 1,800만 건이 100만 건이 됐죠. 10분의 1로 줄었어요. 예, 거의 20분의 1로 줄었는데 민사 사건은 양쪽이 다 변호사 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곱하기 2를 하면 그렇죠. 이제 200만 건이 되죠. 그렇죠. 근데 여기 200만 건인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나라는 나홀로 소송이라고 해서 변호사를 안 쓰고 소송을 하는 사람이 전체 인원의 4분의 3이 넘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50만에서 4분의 3, 150만 빼면 몇 건이 남느냐? 50만 건이 남아요. 그리고요. 예. 실제로 왜 변호사를 안 쓰고 나홀로 소송을 할까요? 이거는 소송 비용에서는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소송 비용의 문제도 있지만은 예. 진짜 변호사가 자기가 쓴 값을 한다고 믿으면 나홀로 소송을 할까요? 그치. 예, 그 문제. 네, 예, 아무리 예, 내가 예, 예. 돈이 없어도 몸이 아프면 죽을 지경이 되면 예, 예. 몸이 빚을 너무 냈더라도 병원에 예. 가서 의사한테 이 치료를 받거든요. 예, 그렇죠. 그럼 대한민국의 변호사는 돈 써가지고 서비스를 받으나 나홀로 소송하나 그게 그거다라는 거를 아까 나홀로 소송이 몇 프로라고? 75%. 국민들의 75%한테 너무나 각인이 돼 있는 사항이 있다는 이야기네요. 그 변호사가 전문적인 그러니까 고객 클라이언트의 니즈에 맞는 서비스를 못 제공하고 있다라는 부분은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요 예. 지금 나홀로 소송은요 예. 민사 소송인 경우에는 나홀로 소송이고요 형사 소송에서는 이 변호사를 쓰지 않으면 그 소송을 할 수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국가에서 예. 국선 변호사로 대줘요.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좀 이야기를 아. 해주셔야 돼요. 본인이 그렇게 숫자로 가지고 따져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과정에서도 본인의 주장을 예. 이 강조하기 위해서 상당히 통계를 적절하게 지금 잘 활용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일부 속아낼 걸 속아내고 예. 전체를 파악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도 알게 네. 되시죠, 그죠? 근데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는 제 주장이 아니라 대한변협이 주장하는 바 그러니까 한 달에 사건이 왜 1.2건이 나왔는가를 좀 추적해가는 과정이거든요. 예. 결론적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나라의 소송이라는 것이 지금 변호사의 생계를 유지할 만큼 충분히 있고 그리고
국민들은 아직도 사법 서비스를 충분히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죠.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법무부라든지 대한변협은 각자의 이익을 사수하기 위해서 신규 변호사의 공급을 부당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저희가 하는 주장에 이제 그건 너무나 훌륭하고 적절한 주장이에요. 근데 그런데 좀 약간 팩트를 네. 해서 팩트로서 이제 설득해야 되는 부분이 더 있으니까 이쪽도 이제 또 팩트 체크, 예, 팩트 설득에 양필구 미신에 씨가 사로잡힌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신 분들이시군요. 거고 양필구 씨의 주장을 약간 요약을 하면은 음. 분모를 줄이고 분자를 늘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분자는 이제 민사 본안만으로 하고 그럼요. 그다음에 그 휴업 변호사 같은 경우까지도 그렇죠. 로스쿨 개혁이 사법 개혁이다. 그러게요. 휴업 변호사까지도 네. 이제 부모에 넣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필구 주장의 핵심은 그건 것 같아요. 지금 사건들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다. 어쨌거나 합격자 수, 변호사 숫자를 통제하는 주체인 법무부와 대한변협은 이제 자기네가 결정을 하고서 근거를 제시를 해요. 그러니까 근데 본인은 이 법무부나 대한변협이 예. 엉터리 이 숫자를 제시하면서 그거를 마치 정당한 근거처럼 주장하고 있다. 예. 지금 이게 결론이잖아요. 예, 예. 왜 그런 간단한 결론을 이렇게 길게 어렵게 설명하세요? 그럼 도대체 왜 그런 그러니까- 일을 할까? 그들이 주장하는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하는 거는 이제 많은 노력이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 그쪽에서도 자신의 주장을 정당하게 반박을 그러면 왜 해요? 그러니까- 나 같으면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할 때 속으로 저 개새끼들 또 거짓말해가 국민을 속이구나, 다 사기꾼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왜냐면 그 주장을 펴면서 변호사를 예. 뽑을 수 없다. 우리 어렵다. 1.2건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신규 변호사 뽑지 말자라고 주장하는 법무부와 대한변협이 그러니까-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반박을 할 수밖에 그러니까 결론은 없습니다. 어쨌거나 그쪽이 결정을 하는 주체고 그들은 그들이 말하고 싶은 거를 얘기하면서 결정을 할 수 있지만 그렇죠. 반박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도둑 한 명이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는 경찰 10명이 필요한 거거든요. 본인은 지금 경찰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도둑놈 새끼들 잡기 위해서. 그러니까 제가 이 왜 그렇죠? 이런 비유적인 표현을 들었냐면은 그쪽에서는 그쪽이 수집하기 편한 자료를 가지고 주장을 해버리면 그만이지만 그 주장에 반박을 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자료를 가져오고 왜냐면 그 주장이 좀 먹히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 주장이 지금 현실을 지배하는 프레임이잖아요. 당이 현실을 지배하고 있는데 그 현실을 잠깐만요. 예. 본인이 생각하는 현실이 뭔지 모르겠지만 예. 국민들이 대한변협이 아닌 일반 국민들 지금 대상이 저기 왜 답답하지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논쟁은 예, 예. 누가 알아야 되고 누가 공감해야 되는 논쟁일까요? 변호사들이 공감하고 알아야 되는 논쟁일까요? 이슈일까요? 아니면 일반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 이슈일까요? 아니면 로스쿨생이 알아야 되는 이슈일까요? 일단은 국민들한테 가장 잘 알리고 싶고 하지만 일단 셋 다 알 필요는 있죠. 근데 어쨌거나 국민들한테 가장 알려져야 되는 지금 변협과 법무부가 부당하고 불합리하게 사법시험과 마찬가지로 변호사 시험을 선발 시험으로 운영해서 변시 합격자 수 통제를 부당하게 지속해와서 수천 명의 변호사 시험 낭인들이 발생하고 있고 이 변시 낭인들은 대부분 30대 40대 청년층으로서 매우 큰 빚을 지고 있고 사회적 파산, 암투병, 자살 등등으로 희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시 낭인이나 옛날 고시 낭인이나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갖게 돼버렸죠. 지금 상황은. 그렇죠. 그리고 그 결과적으로 갖게 된 거는 로스쿨이 만들어짐으로써 고시 낭인을 변시 낭인으로 전환시켰으니까 이거는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그것도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애초에 설계를 그러니까 로스쿨을 설계할 당시 자격 시험으로 설계를 하겠다라고 재작년은 법무부가 건물에서 투신하고 작년은 2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대요. 뭐 대한민국의 자살률은 세계 최고의 수준이 있으니까 저게 지금 주장하고 있는 이슈에 이렇게 사람들이 어필할지는 모르겠는데 저런 변호사 숫자의 통제로 인해서 국민은 충분한 사법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국민들이 사법 서비스를 못 받아가지고 아쉬워하거나 마치 우리가 의료 서비스를 못 받아가지고 의사 수를 늘려라 라고 하는 그런 이
크라이 하는 그 목소리가 지금 대한민국 요것저것서 나오고 있을까요? 약간 피부로 와닿지 않잖아요. 왜 그렇죠. 도대체 변호사 많이 뽑아야 돼? 그냥 지금 아니 변호사 많이 뽑아야 돼요. 그거는 네, 근데 뭐 근데 그렇게 왜 많이 이게 뽑아야 돼라는 말 사법개혁의 자체는. 무슨 공수처 같이 그렇게 되게 중요한 주제야 이런 생각이 별로 없잖아요. 근데 관점을 조금 바꿔서 이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삼례 슈퍼 살인 사건이나 아니면 익산 오거리 사건, 익산 오거리 살인 사건 이런 이름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 사건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뭐냐면 경찰의 피의자 단계에서부터 국선 변호인이나 뭐 이렇게 변호사의 조력을 제대로 받아서 이들이 경찰의 그 부당한 수사에 의해서 거짓 자백을 하지 않았다면 이들은 그 오랜 세월 동안 그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지 않았을 거라는 사실이거든요. 지금 그거는 국선 변호사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제 말은요, 이거는 국선으로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사선이 될 수도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그 어떤 법조계의 대안으로 공공 시스템이 더 확대되는 거를 대안으로 생각을 하고 자, 근데 그거에 같이 가야 되는 게 변호사를 굉장히 많이 뽑고 그들을 통해서 이 공공 법률 서비스가 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박 선생은 기본적으로 법률 서비스는 우리가 진짜 전기 서비스, 수도 서비스 이런 서비스를 받듯이 예. 이 국가가 어느 정도 책임을 지고 국민들에게 제공해주는 서비스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은 궁극적으로 변호사를 공무원처럼 이 채용을 해서 운영하는 그 정도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준공무원이든 그걸 법률공단이라는 이름을 붙이든 이 일종의 국가가 검사나 판사를 고용하듯이 로스쿨을 졸업하든지 변호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은 그냥 국가가 공무원 뽑듯이 뽑아가지고 그걸 국민들에게 서비스 해주는 게 맞다라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와 동일한 논리라는 거 예, 아시죠? 굉장히 동일한 네. 논리입니다. 하나는 미국식이 있고 하나는 유럽식이 있죠. 미국식 같은 경우는 일정 자격만 넘으면 변호사가 굉장히 많이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뭐 로스쿨도 어떤 인가를 특별히 받지 않고 로스쿨에 들어가서 그러니까 로스쿨이 그 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변호사가 나오고 이들이 성공을 할 수도 있지만 실패할 수도 있고 모든 것 다 개인이 책임을 지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미국식 자유주의의 변호사 시장의 지금 모습이라면 전혀 뭐 우리 현실하고 지금 관계없는 딴 나라 아니에요. 이야기 아니에요. 거. 근데 그보다 더 좋은 저 댓글에 지금 로스쿨 나오면 다 변호사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대체 이 옛날 사법 시험 할 때 뽑는 거하고 로스쿨 돼가지고 변호사 뽑는 게 무슨 차이가 있는가 이런 질문이 저기 나왔거든요. 네. 근데 왜 제가 박 선생 이야기 중간에 끊었냐 하면 미국 이 제도를 그대로 본받아 가지고 로스쿨 제도라는 걸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이 실제로 로스쿨 흉내를 내는 게 지금 로스쿨인데 흉내를 냈죠. 네, 흉내를 네, 내는 게 흉내를 우리 냈죠. 상황인데 그러면서 지금 박 선생의 논리는 왜 미국식의 변호사 활동을 하지 않느냐라든지 또는 못하게 하느냐 또는 변호사로서 그렇게 자격을 로스쿨에서 놓으면 못 해주느냐 이런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본인? 그러니까 제 말은 미국식이 있고 유럽식이 있어요. 유럽식은 굉장히 또 다른 모습이에요. 어느 나라식이라고 할 때 미국식 이야기하고 유럽식인데 유럽에는 나라가 몇 개나 있는지 아세요? 유럽 연합이라고 가장 이야기해도 기본적인 모습으로 저는 독일의 네. 권리보험 제도를 그렇죠. 얘기하고 싶어요. 독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국가가 국민들에게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냐면 우리나라는 판사라고 이야기하면 엄청나게 지극히 그룹 하시고 마치 그분들이 인간의 양심을 대변하는 그런 존재로서 직업이 돼 있는 게 판사라는 직업이에요. 그런데 독일에서는 판사라는 것이 그냥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 수준의 위치에서 사회적 활동을 하고 숫자도 그 정도가 또 독일 인구 전체로 보면 있는 게 판사예요. 그 말은 뭐냐 하면 판사나 교사나 기본적으로 하는 활동에 있어서 사회적인 소득이나 인정이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판사는 대학 교수 수준이 아니라 거의 대학 총장 정도 수준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이 사회에서의 판사의 지위예요. 숫자는 독일이 판사가 몇 명인지 아세요? 독일 공화국에서 독일 공화국의 인구는 우리보다 조금 이 남한보다 조금 많아요. 그런데 판사 숫자가 얼마냐? 우리보다 10배가 더 돼요. 그런 거를 고려를 좀 하면서 비교를 하고 이야기를 하지 않은 상태로 미국식이다, 유럽식이다 이러면요. 이거는 진짜 우리 있는 상황에 제 대해서. 말 좀 조금 할게요. 네. 두 가지의 세계가 있을 때 저는 어느 쪽으로 가도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독일식 모델이 굉장히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이거 연구하고 싶지만 제 말은 적어도 우리가 가짜는 되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맞아요. 그거 진짜 저도 공감해. 미국식 로스쿨인 것처럼 만들어 놓고 맞아. 사실은 인원을 통제하면 이거는 우리가 자유시장 경제다라고 뻥치면서 재벌만 키워준 거랑 똑같다는 거죠. 맞아요. 그것 때문에 나도 똑같이. 근데 이 말을 너무 하고 싶어.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하지. 그러면 우리는 지금 우리나라 전문가 제도라는 거는 가짜 사이비 제도로 움직여요. 그렇죠. 네, 그거는 이 로스쿨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전문가를 배출한다라는 대학원 그렇죠. 과정 다 그래요. 다 네.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러면 너무 생각하는 게 이분들이 다 훌륭하시고 똑똑하신 분이고 그래서 너무 친절하게 설명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장하게 설명하는 것도 저 충분히 인정하는데 시간이 벌써 다 지나갔거든요. 안 돼. 할 얘기 있는데. 그러니까 빨리 그 할 얘기를 하세요. 할 얘기 할게요. 일단 저는 이제 헌법재판소 판례 중에, 그러니까 결정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한의사 면허는 강학상 허가에 해당하고 어쩌고 저쩌고 한의사들의 영업상 이익이 약사에게 한약 조제권을 인정함으로써 감소되었다 하더라도 이러한 이익은 법률에 의해서 보호되는 이익이라고 할 수 없다. 뭐 이런 결정례가 있어요. 헌법재판소에. 이게 뭐냐면 한의사들이 면허가 있잖아요. 의사들이 면허가 있잖아요. 이 면허가 특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허라고 하면 뭐냐면 아니 그러니까 좋아요. 네. 의사 면허는 특허가 아니라 네, 그냥 허가라는 저희를 거죠, 하는 허가. 허가예요. 네. 됐어요. 그럼 됐어요. 네. 그러니까 특권적 이익을 누리면 안 돼요. 그럼요. 그러니까 전문직의 수를 통제해서 특권적으로 누릴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없어요. 거를 맞아요. 법조인들은 누구보다 잘 알 겁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양 변호사- 선생님, 전문가는 사기 대한민국에서 네. 전문가는 사기꾼밖에 없다고 저기 다 이야기했잖아요. 변호사 수 통제에 대한 그런 어떤 조작이나 이런 거를 굉장히 잘 연구를 하셨는데 그래서 그걸 왜 결론적으로 따지냐. 이야기하면 변협이나 사법부가 적정 변호사 수를 이야기하면서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는 사람을 마치 허가제가 아니라 마치 특권처럼 주는 것 자체가 이거는 여러 가지 법리적으로 보나 상식적으로 보나 윤리적으로 보나 나쁜 일이다. 그렇게 하면 안 네. 된다. 그리고- 이야기를 하고 네, 싶은 그리고 거잖아요. 이제 이런 논리죠. 그러니까 변호사 수의 적정 변호사 수는 도대체 몇 명일까? 적정 변호사 수는 없어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 없어요. 교수님 뭐라고 얘기했으면 되게 설득력이 있는데 사람들이 변호사 자격증을 막 취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걸로 딴 일을 하는 게 낫지. 이걸로 변호사 아니, 해봤자 딴 일을 하세요. 그러면 돈을 벌 이유가 없어. 그럼요, 라고 하면서 그럼요. 변호사를 접는 사람들이 막 생겨나요. 좋아요. 그럴 때 그것도. 변호사 수가 일정 수대로 유지되지 않냐. 그게 적정수다.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그것도 맞는 이 말이에요. 교수님의 논리는 뭐냐면 자유시장주의에 그 보이지 않는 손에 맡기자는 거예요. 이거를 왜 국가가 몇 명 이상을 뽑아줘야 된다라고 통제를 하냐? 자, 그러면 그거는 변호사협회에 대한 주장이에요? 국가에 대한 주장이에요? 둘 다요. 왜냐하면 법무부가 통제하는데 뒤에는 변협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요. 네. 또 공격의 대상을 변협을 할 거예요? 아니면 변협을- 국가를 할 거예요? 변협을 그래요. 해요. 그러면 국가가 통제한다는 표현을 쓰면 아니고 아. 변협이라는 네. 거는 일반적으로 예리하십니다. 본인이 네. 그냥 직업협회인데 니들이 이 직업적 이익을 특히 지금 현재 일찍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 이해를 지키기 위해서 지금 국가를 등에 업고 지금 이 폭력적인 반인륜적인 행위를 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해야지 사람들이 이 말이 그렇구나 변협은 진짜 날강도 새끼들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딱 그거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네. 이제 됐죠? 네. 할 말 다 하고 싶은 거죠? 조금
조금 그런데 남았는데 그 이런 날강도 집단. 집단에 본인이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건 또 내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아, 그러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의사협회는 협회에 가입하고 안 가입하고의 자율성이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변호사협회는 가입하고 가입하지 않고의 자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날강도 깡패 조직하고 예, 그러니까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그것들은 전문가 집단이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그런 집단에 들어가려고 이제 옆에 박은선 변호사가 시험이 된 게 그러게. 된 게 아니고 아니고 그렇다고 시험 됐는데 안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안 들어가면 돈을 못 버니까. 그러니까 돈을 못 네. 번다기보다는 아예 변호사로서 활동할 수가 없는 거죠. 아 그러니까 예, 내가 예,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 이 방송 나가기 전에 빨리 네. 신청해가지고 자격증 받고 나서 네. 그걸 자격증이라고 그래요, 허가증이라고 그래요. 그게 은근히 등록입니다, 복잡하더라고요. 등록입니다. 그러니까 등록을 하고 나서 나오라고 그랬는데 본인 상관없다고 내가 일주일이나 시간을 줬는데 오늘 나와가지고 지금 변호사협회는 조폭이자 깡패 집단하고 별로 다르지 않은 조직이다. 그 조직의 숨은 정체성을 이렇게 폭로를 하면 예, 저 여러분 회원님 변호사들이 필요합니다. 어렵다고 열심히 공부한 수험생 합격자 수를 줄이자고 하는데 대한변협이 정의의 보루가 아니고요. 대한변협은 정의를 내세우는 조폭 집단과 같은 이익 추구 집단의 전형이자 보루다라고 오늘 방송에서 이 두 분들의 이야기에서 제가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제가 항상 뭐를 여러분한테 강조합니까? 인간이 자기 문제를 알려면 자기의 정체성을 뚜렷이하고 그리고 자기가 무엇을 문제로 삼고 있는가를 알아라고 했는데 놀랍게도 안타깝게도 이 법률을 공부하시고 로스쿨을 다니신 이 두 분은 자기 정체성을 파악하는 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결국에는 깡패 조직이라도 좋다. 내가 먹고 살려면 일단은 들어가 봐야 된다. 라는 놀라운 결론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런 방송이 뭔가 되는 이상합니다. 거같네요. 저는 그 영화 내 깡패 같은 애인에서 이제 박중훈이 한 말이 너무 와닿았는데 여자 주인공이 지방대 나와서 취업도 안 되고 막 취업했는데 또 회사 부도나고 그래서 또 취준생 되고 그래서 너무 힘들어해요. 근데 그 여자애한테 박중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프랑스 백수들은 취업 안 된다고 불지르고 때려부수고 하더만 우리나라 백수들은 존내 착해서 다 지 탓인 줄 알아. 그러게요. 지가 못나서 그런 줄 알고 어휴 새끼들 착한 건지 멍청한 건지 다 정부가 잘못한 건데 네 탓이 아니니까 맞아요. 당당하게 살아. 그러게요. 힘내 네, 땡땡라고 땡땡. 욕을 합니다. 그러게요. 저는요 이 자리에 나온 게 다른 게 아니라 그 변호사 시험 공부하고 로스쿨 준비하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교수님을 통해서 심리적 문제 해결하려고 이거 많이 듣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럼요. 근데 힘들어 하실 거예요.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저도 힘들었고. 네. 근데 여러분 탓이 상담도 아니에요. 많이 와요. 기죽지 마세요. 그럼요. 이거는 제도적으로 싸워서 해결할 문제고 맞아요. 싸우는 사람들이 있고 여러분도 같이 싸우면 됩니다. 그래서 이 양 선생처럼 로스쿨 다닌 동안에 분기탱천해가지고 내가 이렇다 하지 마시고 싸우고 싶으신 마음이 있으신 분은요. 일단 이 로스쿨에서는 대충 공부하고 전력 질주해가지고 변호사 시험 통과하는 그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변호사 진짜 시험 현실적이다. 통과하신 다음에 그런 다음에 잽싸게 변호사 자격증 받은 다음에 연락 주세요. 이제 네. 연락 주시고요. 어디로 연락 주셔야 되죠? 법조 문턱 낮추기 실천연대 검색하세요. 예, 법조 문턱 낮추기 실천연대에 연락 주시고요. 그런 다음에요. 어떻게 싸워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지금처럼요, 이분처럼요, 1인 시위하고요, 그러면서 본인이 힘들게 그런 제가 늘 이야기하는 맨땅에 헤딩하는 멍청한 방식으로 싸우지 말고요. 적의 심장을 순식간에 작사를 낼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아내는 거를 고심고심해가지고 그 전략으로 싸우셔야 돼요. 그럼 지금 로스쿨 계실 때 싸우셔도 돼요. 로스쿨 계실 때 싸우지 마세요. 그래도 그러면요 본인이 개죽음 당해요. 조금만 싸우고 공부하면 아니에요. 조금만 싸우고 공부하는 거 없어요. 이런 말에 현혹돼가지고요.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살지 마세요. 자, 그러면 오늘 이 방송 여기서 끝낼게요. 내 삶의 다양한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한 여러분, 그 문제가 무엇인지, 내가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원하는지도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 책이나 강연을 보며 누구에게나 맞지만 아무에게도 맞지 않는 답을 찾고 있나요? 책이나 강연에서 남에게 맞는 답을 찾는 것은 이제 그만. 지금부터 나에게 맞는 해법을 찾아보세요. 하버드 심리학 박사님이 만든 한국인 맞춤 성격 검사 WBI.
리얼리스트, 로맨티스트, 휴머니스트, 아이디얼리스트, 에이전트 5가지 유형 중 자신의 기본 성향을 파악하고 릴레이션, 트러스트, 매뉴얼, 셀프, 컬처 5가지 항목 중 자신이 무엇을 중요시 여기며 살아가는지 알아가며 여러 성격 유형의 사람들을 실제로 만나 함께 각자의 고민과 욕망에 대해 학습하며 나의 성격에 맞게 문제를 해결하고 성공하는 방식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바로 6월 13일 열리는 WPI 초급과정 워크숍에서 말이죠. 온라인으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관련 문의는 사람에 대한 지혜를 나누는 위즈덤 센터. 위즈덤 센터가 삶을 고민하는 많은 분들에게 사회적 기업 활동으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상담 비용이 부담스러우신 분, 자신의 고민이나 아픔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 상담을 주저하셨던 분을 위해 상담 기회를 제공합니다. 상담을 통해 자신의 마음을 확인하고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통찰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내가 다르다고 느낄 때, 나만의 특성, 나만의 마음을 알고 싶을 때, 이해받지 못하는 나를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 WPI 검사. WPI 검사를 통해 자신을 알고 자신감 있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세요. 검사는 황상민의 심리연구소 사이트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황상민 박사님과 1대1 비공개 상담을 할 수 있다고요? 비슷한 WPI 프로파일, 상담 사연을 봐도 알 수 없었던 자신의 본질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생각지도 못했던 실용적인 해결 방법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자기 삶의 통찰을 얻으시고 반복되는 문제에서 벗어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세요. 관련 문의는 위즈덤 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때론 귀여움으로, 때론 멋진 스타일로, 때론 호통으로, 또는 날카로운 통찰로, 때론 허당미까지 당신의 불면을 밝혀줄 황상민의 심리상담소가 훨훨 날아갈 수 있게 작은 약속이 모여 응원해주세요. 후원해주세요. 당신의 후원으로 쑥쑥 크는 황심소. 해피 나눔을 통해 후원 가능합니다.